출발할까요? 자, 기지개 한 번씩 더 피고 힘내고. 10분 전에 뭘 배웠는지 또 다 잊어먹었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535쪽에 취득의 구분이 나오는데, 취득의 구분이다 그러면 민법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배울 거예요. 세법에서는 간단하게 알아두면 되는데, 자 보죠. 취득이다.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땐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럼 취득의 구분은 세법상으로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간주 취득이 있더라. 간단하게 구별하면 돼. 사실상의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세법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건 지금 산 거야. 언제 샀어요? 지금. 지금 샀으니까 취득세도 지금 내야 돼. 근데 간주 취득은 뭐냐? 지금 산 게 아니야. 옛날에 산 거예요. 옛날에 샀는데 이번에 가액이 증가가 또 됐다는 얘기야. 그럼 따져봐요. 이거 제일 어렵습니다. 옛날에 취득을 해서 취득세 냈어. 근데 오늘 또 가액이 증가가 됐어. 그럼 우리가 알아둘 때 취득이다 그러면 내 재산이 증가가 됐어. 공부할 때 이렇게 구별합니다. 매매가 있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 그럼 매수인은 없던 재산을 사왔으니까 재산이 증가되죠. 증가된 것을 취득이라 하더라. 끝. 그럼 매도인은 뭐야? 내 재산을 팔았으니까 감소가 되죠. 그럼 감소가 되면 뭐가 된다?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 취득이 뭐냐? 어렵게 생각할 없어. 내 재산이 증가됐구나. 증가됐으면 취득세 내야 돼. 감소가 됐다. 팔았다. 감소가 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것은 재산이 어떻게 됐다? 증가. 그럼 지문에 나와. 지문에 증가된다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취득이야. 감소가 됐으면 양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접근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자, 그럼 취득은 옛날에 취득을 했어. 옛날에 샀어. 취득세 냈어. 근데 오늘 가액이 증가. 증가라는 말이 꼭 나와 시험에. 그럼 증가가 나오면 취득으로 어떻게 한다? 간주한다. 왜? 증가니까. 이게 간주 취득이 돼요. 요거는 항상 매년 지문 하나씩은 나오니까 신경 써야 돼요. 그럼 먼저 정리하면 사실상의 취득은 언제 샀다? 지금 샀어. 지금 내야 돼. 그러나 간주 취득은 언제 샀다? 옛날에. 옛날에 살 때 취득세 냈어요. 근데 오늘 가액이 또 증가가 됐어. 증가라는 말이 나오면 취득으로 어떻게 된다? 간주한다. 끝. 이렇게 구별하고 하나씩 보죠.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것은 또 내가 만들었어. 원시 취득. 원래 남의 건데 이번에 가져왔어. 승계 취득.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어. 내가 최초의 소유자야. 원시 취득. 남의 건데 내가 가져왔어. 승계 취득. 그럼 원시 취득도 취득세 내고 승계 취득도 취득세 내는 거야. 다 증가가 된 거니까. 그러면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큰 비중이 없어요. 단어만 알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토지. 토지는 뭐냐? 원래는 땅이 아니야. 강물이야. 바닷물이야. 이거 메꿔서 없던 땅을 만들었다. 그럼 원시 취득이죠. 따라서 시험에 토지는 원시 취득이란 말보다는 요 단어가 주어진다는 것. 공유수면 매립, 메꿨다. 간척, 메꿨다. 강물을 메꿨다. 바닷물을 메꿨다. 그래서 매립과 간척이 나오면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토지는. 그러니까
오늘 알아둘 때는 매립이나 간척이란 말이 나오면 없던 땅을 만들었으니까 뭐가 된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알아둬요. 왜 이걸 알아둬야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물. 원래는 건물이 없었어. 없는데 땅만 있었어. 여기에 건물을 새로 줬다. 없던 게 생겼죠. 신축.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 재건축, 재축. 3층 건물인데 한 층을 올렸다. 3층인데 4층이 생겼으면 없던 게 생겼죠. 그러니까 요건 다 원시 취득이더라. 요 용어를 아시면 돼. 단어만. 그 다음에 민법상의 시효취득, 점유에 관한 거죠. 내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인정을 하죠. 민법에서들 배우셨어요. 부동산은 시효취득 기간이 몇 년? 다른 과목도 못하는구나. 20년. 그죠? 근데 세법은 20년 필요 없어. 그냥 단어가 나왔을 때 민법 몇 조에 의한 점유 또는 시효취득 나왔다. 내가 내 걸로 만들었구나. 그럼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단어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한 선박 다 필요 없어. 차량만 공부하면 돼요. 왜? 나올 때는 얘들을 다 차가 끌고 나타나. 차량만 알면 되죠. 그럼 자동차라는 것은 현대, 기아 이런 데서 만드는 걸 무슨 취득이라 한다? 원시 취득. 그럼 만든다는 용어가 뭐냐? 제조했다, 조립, 자동차는 조립이라는 용어를 쓰죠. 배는 건조한다라는 말을 쓰죠.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원시 취득. 그 다음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이건 권리야. 광어권이다 그러면 광산을 얘기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광산을 개발했어.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자원을 개발했으면 이거 내가 찾았으니까 나만 캘 수 있도록 권리 주세요. 권리 주세요. 권리를 광어권이라 얘기하고 내가 개발했으니까 나만 권리 주세요. 주세요. 이걸 출원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출원이라는 건 내가 찾아낸 거야. 내가 찾아냈으니까 원시 취득이더라. 단어 끝.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특허권. 내가 신기술을 개발했어. 내가 개발한 거야. 그럼 나만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권리를 달라고 그래야죠. 이걸 사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특허 출원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매립간척, 증축, 시효취득, 그 다음에 조립, 제조, 출원 요 단어는 우리가 내가 만들었다.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단어 아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토지, 매립, 간척 위주로 잘 보시면 돼. 나머지는 뭐 상식적으로 쉬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증축도 곧잘 나오죠. 요놈 위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효취득.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둘 게 요겁니다. 자동차. 자동차는요, 다른 것들은 보세요. 원시 취득도 취득세 내고 승계 취득도 취득세 내. 취득은 다 취득세 내야 돼. 근데 자동차는 달라요. 자동차는 현대에서 만들었다, 조립했다, 제조했다. 만들면 현대나 기아는 원시 취득이야. 근데 현대나 기아에서 자동차 생산할 때마다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세 내야 돼. 그럼 세금 때문에 자동차 못 만들어. 1년에 몇만 대 요거 못 만들어. 세금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들은 원시 취득은 취득세 안 내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즉 현대나 기아 자동차 회사들은 취득세 안 내. 그럼 자동차는 누가 취득세 내요? 소비자. 소비자를 세련된 말로 승계 취득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원시 취득일 때는 취득세 안 내. 어떨 때만 낸다? 승계 취득. 이거 이해가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같이 공부할게요. 뒤에 나오는 건데 미리 할게요.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원시 취득일 때는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똑같이 얘들은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야. 얘들은 자동차나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은 우리가 원시 취득은 취득세 안 내요. 그럼 어떨 때만 낸다? 승계 취득만 과세가 된다. 요거 승계 취득만 과세가 된다. 요렇게 같이 공부하면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얘는 광업권은 나중에 등록면허세 시간에 또 나옵니다. 기출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알아둘 때 다른 것들은 원시 취득도 과세가 되고 승계 취득도 과세가 되지만 딱 6개.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7개죠.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 요 7가지는 취득세는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떨 때만 취득으로 본다? 승계 취득. 즉 남이 갖고 있던 걸 가지고 왔을 때만 취득세 내는 거예요. 만드는 회사들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리고 광업권, 자동차는 알겠는데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은 왜 취득세 안 내느냐? 광산 하나 개발하려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광산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일부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한탕 노리는 분들.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사기꾼도 많어. 왜? 투자 받아서 구멍 뚫어가지고 나왔어. 그럼 투자금 갚으니까 사기가 아니야. 여기서 버는 돈 갖고 또다시 딴 데로 이동해야죠. 근데 투자 받아갖고 뚫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투자금을 반환 못하죠. 그럼 사기꾼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여기에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 요건 이제 과거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왔지만 딱 세 부류입니다. 한탕 노리는 사람. 첫째, 금맥 찾는 사람, 금광산. 두 번째, 보물선, 바다에서 보물선 찾는 사람. 이거는 아주 마약보다 더 심하대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육지, 부동산을 쫓는 사람.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한번 빠져들면은 정신없는 게 딱 세 가지라고 그러죠. 지하, 광산, 그 다음에 바다, 보물선, 그 다음에 육지, 지상에는 부동산.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광산, 너 광산 개발해서 비용 많이 들어갔겠네, 고생 많이 했겠네. 그러니까 너는 짠하니까 취득세 내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요건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출제가 안 된 지가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언제든지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매년 얘는 나올 때까지 이제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시 취득. 그 다음 보죠. 승계 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의 걸 가져왔는데 돈 주고 가져왔다, 유상승계. 공짜로 가져왔다, 무상승계가 있다는 것. 단어만 알면 돼요. 유상승계다 그랬으면은 돈 주고 사온 거야. 얘는 단어 세 가지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오늘 공부합니다. 첫째는 매수. 매수. 돈 주고 사왔다는 얘기죠. 그럼 양도에서는 뭐가 나올까? 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매수, 사면은 취득, 매도, 팔면은 양도. 근데 시험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합해서 매매 이렇게도 나온다는 것.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교환. 얜 친해져야 돼요. 교환이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야. 그러니까 주고 가져오는 거죠. 줬으니까 유상에 들어간다는 것. 그럼 교환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이 두 가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나가는 거는 감소되니까 양도가 되고 들어오는 건 증가가 되니까 취득이 된다는 것. 교환을 하면 한 사람이 두 가지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가 있어요. 출자, 투자죠.
투자는 두 가지가 있죠. 돈으로 하면은 금전 출자, 물건으로 하면은 현물 출자가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10억짜리가 있다. 이거를 S전자에다 투자했다. 그럼 투자한 만큼 S전자의 주식으로 받겠죠. 결국 주식 받고 파는 거야. 그럼 쌍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갑은 건물이 감소가 되겠죠. S전자로 줬으니까. 얘는 감소가 됐으니까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S전자는 건물이 들어왔죠. 건물이 증가됐지. 증가되면 뭐라고 그랬죠?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해서 우리가 요 세 가지는요, 쌍방향이니까 받은 사람은 취득세 시간에 배우는 거고 나간 사람은 양도소득세 배웁니다. 따라서 요 세 가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온다. 사람만 바뀐다는 얘기죠. 사람 바뀌는 공통점이 뭡니까? 감소가 되면은 양도, 증가가 되면 취득이 되더라. 끝. 그 다음에 무상승계. 무상승계다 그러면 공짜로 받았다. 공짜로 받으면은 상속과 증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세금 몇 번 낸다고 그랬죠? 2번.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세, 상속취득세 이런 표현 쓰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증여받으면 세금 2번 내. 증여세, 취득세. 그럼 증여세 내고 취득세는 일반적인 취득세와 다르기 때문에 증여취득세라는 용어를 써.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 요번에 개정된 내용이 요겁니다. 요게 참 보면은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상속도 공짜로 받은 거야. 증여도 공짜로 받은 거야. 똑같이 공짜로 받은 건데 세법에서는 다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이 세. 그 중에서도 증여는 더 세요. 이유가 뭘까? 증여는 살아생전에 준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줬으니까 얘는 좀 더 세법이 강화가 돼. 근데 상속은 뭐냐? 똑같은 불로소득인데 아직 안 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받은 거야. 할 수 없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세법을 조금 완화를 시킨 거야. 살아생전에 계획적으로 줬냐? 할 수 없이 돌아가시면서 받는 거냐? 이 차이가 있어. 사실 내용 결과는 그게 그거지만. 그래서 이번에 상속세도 개정이 일부 되고요. 그 다음 증여세는 20년에 개정이 됐어요. 2021년에 개정이 됐나? 1년 유예가 돼서 개정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미리 한번 얘기할게요. 이따 나오겠지만 이따 시간이 되려나?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내죠. 똑같아. 근데 취득세 내야죠. 요게 내년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세율도 확 올라갔고 금액도 확 올라갔습니다. 요게 내년에 시행 개정되는 것, 그 단원 시간에 맞춰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본다면 요겁니다. 사실상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원시 취득도 취득세 내고 승계 취득도 취득세 낸다. 그러나 차량, 기계장비, 선박,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바로 앞에 거 넘어간대. 자,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우리가 유상승계나 무상승계나 다 취득세 내지만 뭐가 있었죠?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떨 때만 과세가 된다? 승계 취득만. 얘만 알아두면 얘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용어 자체는 민법에서도 자세히 배우고 하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요거죠.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이라는 걸 지금부터 배우는데 결론이 뭡니까? 간주 취득은 지금 샀어요?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살 때 취득세 냈어? 안 냈어요? 냈어요. 옛날에 취득세 냈는데 이번에 또 내란 얘기죠. 그럼 야, 물건은 똑같은데 세금을 2번 내니까 억울하다, 이게 아닙니다. 세법 배울 땐 이렇게 해야 돼요. 취득세를 내라고 그러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에서 세금 내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이제 좋아야 돼요. 정부에서 세금 내라고 그러면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이게야. 그러니까 취득세는 금액이 적은 거 내고 대신에 내 재산의 가치를 높이 인정을 받아. 취득가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늘려야 돼. 왜 그러냐? 나중에 항상 행위가 뭐예요? 취득했으면 보유하다가 양도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는 싼 건 조금 더 내면 내 취득가액을 높이 잡아. 그럼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커. 그러면 취득가액이 부풀린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꼭 그렇게 생각해야지 편해요. 근데 이 세법 배우기 전엔 다 뭐라고 그래? 세금은 무조건 안 내려고 그래. 그럼 바보요, 바보. 절세가 아니라. 싼 세금은 조금 더 내. 그런 다음에 비싼 거를 줄이는 게 절세가 되는 거지, 하나도 안 낸다는 건 절세가 아니라 바보가 돼요.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거죠. 그래서 명심을 꼭 하세요.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 취득가액은 합법적으로 부풀리는 게 좋다. 부풀리는 게 좋다는 건 나중에 양도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분이 이런 거야. 나 이거 양도 안 할 거고 평생 가져갈 건데, 평생 가져가면 평생 살아? 사망을 하죠. 언젠가는. 그럼 사망을 하면 상속세 개념은 사망할 당시에 가액으로 하는 거니까 더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걸 양도하거나 또는 나중에 양도 안 해도 상속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부풀리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는 얘기야. 요것도 한 번 더 정리하면 요거죠. 자, 옛날에 취득을 했어요. 1억에 취득했어. 그럼 취득가액이 1억이야. 그런데 20년 뒤에 이것이 20억으로 됐어. 그럼 가액이 19억이 증가가 됐죠. 그럼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가 돼서 세금 내라 이거야. 세금을 안 내면 그대로 내 재산이 1억이야. 그럼 이걸 21억에 양도했다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번에 너 19억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 취득세 내? 그럼 취득세 금액이 적으니까 내면 내 재산의 가치를 정부가 얼마로 인정해줘? 20억. 취득세 조금 더 내고 20억의 재산 가치를 인정해줘. 이걸 양도하면은 양도 차익이 1억뿐이 안 난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 세금 내. 그럼 무조건 기분 좋게 내야 돼. 기분 좋게. 왜? 정부가 근거 없이 세금 내라는 말 안 해.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은 네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싼 세금은 잽싸게 내. 그래야 비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간주취득의 포인트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합시다. 간주취득은 지금 샀어요?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샀는데 이번에 가액이 증가가 됐죠. 그럼 가액이 증가가 될 때 모두 간주취득이냐? 아니죠. 4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됐을 때, 자연적으로 가액이 증가된다, 자연적으로 집값이 올라갔다, 이거 취득세 안 내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건 안 내. 4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될 때, 이건 금액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4가지 사건이 시험의 포인트예요. 간주취득. 그럼 4가지 사건이 뭐가 있냐? 요겁니다.
첫째,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수선을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봐요. 단어의 세법 항상 힌트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힌트야. 건축물을 대수선, 개수 뜯어 고쳤어. 개보수. 그럼 뜯어 고쳤다.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좋게 고쳐, 나쁘게 고쳐. 좋게 고치니까 가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단어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럼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여기는 항공기가 없어요. 선박의 종류를 변경했다. 여기도 힌트가 나오죠. 변경의 뜻이 뭐죠? 많이 나옵니다. 변경은 바꾸는 거야. 그럼 바꾸는 걸 변경이라 하는데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나쁘게 바꿔요? 일부러 망치로 두들기고? 좋게 바꾸죠. 그러니까 가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를 똑같아. 변경을 했어. 변경했으면 좋게 바꾸는 거죠. 그럼 가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과점주주, 요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주식 취득 이렇게 나와. 아주 힌트가 노골적으로 나와. 주식을 취득했대. 취득이란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취득을 했으면, 주식을 이번에 사왔으면 주식가액이 증가되죠. 가액이 증가되잖아. 취득을 했으니까 증가되는 거야.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해서 간주 취득은 네 글자니까 사건도 네 개가 있다는 것. 네 개가 있는데 네 가지에서 개수 고쳤다,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변경 바꿨다, 주식을 취득을 했다. 단어가 다 힌트야. 이러면 당연히 가액이 증가가 되고, 증가가 된 건 취득으로 간주가 된다. 바로 이 같은 경우죠. 그럼 가액이 증가되면은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니까 취득세 내란 얘기죠. 취득세 내면은 정부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가액은 부풀리는 게 좋다. 나중에 양도할 때 대비해서. 끝 해서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옛날에 샀고 가액이 증가가 됐다. 그리고 여기는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취득은 단어만 하시고 간주 취득은 돌아가면서 매년 출제가 됩니다. 알아둬야 되죠. 자, 그중에서 1번, 2번, 3번은 됐고 과점 주주에 대한 것 설명을 해줄게요. 과점 주주.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535쪽. 535쪽에 보면은 양괄호 3번 간주 취득 밑에 동그라미 4번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첫째, 과점 주주의 뜻을 알아야 돼. 요걸 알아야 문제 풀 수 있게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과점 주주가 뭐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주주. 과점은 독과점,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과점 주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점 주주는 거기 나왔습니다. 비상장법인만 해당이 된다. 상장법인은 일반적으로 대주주란 용어를 쓰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과점 주주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비상장법인만 해당이 된다는 것. 그러면 과점은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과점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게 포인트죠. 50% 초과 소유해야 된다는 것. 또 나왔네요. 초과. 그러면 50%를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 나올 때 뭐가 나와? 50%인 경우 기출문제입니다. 딱 50%다 그러면
과점주주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초과돼야 되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50%라고 딱 나왔어. 그 다음에 이 50% 초과라는 비율은 한 사람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걸 합쳐서. 그럼 여러 사람이 누구냐? 가족을 생각하면 되죠. 특수관계자 몰라도 돼. 가족. 일단 누구냐? 회장님이 몇 프로 갖고 있고 사모님이 몇 프로 갖고 있고 아들, 딸이 몇 프로 갖고 있다. 이 여러 사람의 가족의 합친 비율을 50% 초과하면 과점주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큰 대기업 같은 데들은 신문에도 나오죠. 뭐 회장님이 몇 프로, 그 다음에 사모님이 몇 프로, 아들이 몇 프로, 딸이 몇 프로 해갖고 경영권 확보하고 뭐 이런 말 나오잖아. 그래서 과점주주는 50% 초과 소유해야 되는데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 합계가 50% 초과하면 된다. 그런데 이름은 과점주주는 일단 여러 사람인데 과점주주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과점주주 이런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혹시나 과점주주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사람이다 이러면 안 돼요. 과점주주는 가족의 지분율을 합한 것을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요즘 추가가 된 건데 이건 쓸데없는 거예요. 왜? 50%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그 회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0% 초과 소유라는 말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나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법인의 50% 이상 갖고 있다,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점주주는 딱 4가지만 보시면 돼. 시험에 나오는 지문, 계산 문제도 요거 알면 끝입니다. 첫째는 법인 설립 시, 법인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뭐 이론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제일 많이 나오는 이론이 요겁니다. 과점주주가 나왔을 때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옆에다가 쭉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했어. 설립할 때 몇 프로냐? 60% 소유하고 있어. 그럼 60%니까 당연히 과점주주가 되겠죠. 50% 초과하면 과점주주. 그럼 과점주주인데 설립할 때 과점주주로 출발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법인 설립했으니까 법인세 내야 돼. 과점주주니까 취득세 내야 돼. 하나에 대해서 2개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면은 세법은 이 중에서 2가지를 다 적용 안 해요. 이 중에 높은 걸 적용하지. 세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볼 때 컨닝에다 걸렸어. 그럼 요거는 하루 정학. 승질 나니까 점심시간에 화장실 가서 담배 피다 걸렸어. 요건 7일간 정학. 요게 동시에 일어났으면 어떡한다? 2개 다 적용 안 하죠. 둘 중에 높은 걸 적용하는 거야. 컨닝하면 하루, 담배 피면 일주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합쳐서 8일이 아니라 높은 것만 적용하죠. 세법이 그런 거예요. 설립 시 과점주주는 법인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돼. 그럼 법인세가 취득세보다 셉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법인세, 취득세가 있으면 2개 다 적용 안 하고 높은 거 법인세만 부담해야 돼. 그러면 얘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해서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얘는 뭐냐? 60%까지는 면제해 준 거야.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얘는 고생했어. 여기까지는 법인세 내, 취득세 내지 마.
그러면 일단 면제가 됐으면 앞으로 평생 60%까지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냐? 취득세가 뭐라고 그랬어? 증가가 돼야 내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얘보다 증가돼야지. 증가된 것만 취득세 내는 거예요. 했다가 자, 여유자금이 있어. 주식을 또 취득을 했어. 5%. 그럼 몇 프로가 돼요? 65%. 과점주주가 돼야 됐는데 이미 과점주주가 됐었죠. 그럼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럼 증가분은 몇 프로가 된다? 5%만 내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다음 5% 냈으면 앞으로 평생 65%까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평생 65%. 했다가 매각을 했어, 주식을. 10%. 매각하면 어떻게 된다? 20%. 그러면 45%야. 매각은 취득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45%면 과점주주란 말 쓸 수 없죠? 자격이 안 돼.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을 취득을 했어. 30%. 그럼 몇 프로가 된 거예요? 75%죠? 그러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거죠.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만 세금 내는 거야. 그럼 과거에 몇 프로까지 갖고 있었어? 65%. 이번에 몇 프로 됐어? 75%. 과거랑 비교해서 몇 프로 증가됐어? 10%. 요것만 취득세 내는 거죠. 계산 문제가 과거에 10% 얘가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얘가 출제가 되기 위해선 얘들이 문제에서 주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 문제를 보면은 여러 개가 나오니까 복잡하겠네.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가 뭐냐? 첫째, 법인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매각을 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다시 과점주주가 됐어도 증가분만 과세가 된다. 요것만 찾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법인 설립 시 취득으로 보지 않고 이미 다시 앞으로는 무엇에 대한 것만 취득으로 본다? 증가분. 끝.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하나가 더 나왔어요. 여기 들어갈 건데 여기다 할게. 자, 보세요. 두 번째 사례. 자, 법인 설립 시 40% 소유했어. 두 가지예요. 설립 시 40%면 과점주주란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자격이 없으니까 납세 의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립 시는 무조건 취득이 아니죠. 과점주주가 됐어도 취득세 안 내고 과점주주가 아니면 자격이 안 돼서 안 내는 거야. 그래서 법인 설립 시가 나오면 무조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했다가 여기 보세요. 40%야.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을 했어. 몇 프로 취득을 했나 볼게요. 몇 프로? 15% 취득했어.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죠? 55% 됐죠. 그럼 55%면 과점주주 자격이 있죠. 근데 설립 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거지. 이럴 때는 모두의 납세 의무, 밀린 거 다 내야 돼. 차이점 요거 이해가나? 설립 시 과점주주는 안 내. 왜?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설립 시 과점주주 자격이 안 됐어. 자격이 안 되니까 세금 안 낸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이때 안 낸 것까지 다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모두 55%. 그런 다음 앞으로 55%까지는 평생 세금 안 내.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증가분만 세금 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매각을 했다. 매각을 하지 말고 또 샀다. 주식 취득을 했다.
몇 프로? 5%. 그러면 이미 과점주주가 됐잖아. 그러면 증가분만 취득세네. 몇 프로 증가됐어? 5%. 그래서 60% 된 거죠. 평생 60% 세금 안 내는 거예요. 했다가 주식을 매각을 했어. 지금 60%예요. 20%. 그럼 40%가 됐으면 과점주주 자격이 없어졌죠? 했다가 다시 여유자금이 있어. 30% 취득을 했어. 그럼 몇 프로가 됐죠? 70%. 다시 과점주주가 됐어. 그럼 과거에 몇 프로까지 세금 냈어? 60%. 그럼 증가분이 얼마가 된다? 10%. 요것만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는 증가분 내는 건 얘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립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모두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 그래서 535쪽에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기억 꼭 알아둬야 돼요. 법인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니은 설립 후에는 취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디귿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는 건 여기 봐요. 설립할 때는 과점주주가 아니지만 법인 설립 후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무엇에 대해서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최초 이해가요? 시험에 이 단어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 이미 과점주주가 됐어. 이미라는 것은 최초일 때 다 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만? 증가분만. 그 다음에 매각을 해서 과점주주가 안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어.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거랑 비교해서 어떨 때만 취득으로 본다? 증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과점주주는 요겁니다. 네 가지만 알면 돼. 법인 설립 시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면 밀린 거 다 내야 돼. 뭐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한 번 냈으면 이미 증가분만, 다시 증가분만. 그러니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만 밀린 거 다 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낸다는 것. 요건 계산 문제도 지금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도 똑같이 나오니까 과점주주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나올 때가 됐습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의 구분이다 그러면 간단히 정리 한번 할게요. 취득의 구분이다 그러면 첫째,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취득. 사실상의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그럼 취득세는 원시건 승계건 다 취득세 내야 돼. 다만 7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7개는 원시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승계취득만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간주취득은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옛날에 샀으면 이번에 가액이 증가됐죠? 4가지. 건축물 개수, 차량기계 선박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만 됩니다. 그리고 50% 초과 소유해야 되는데 50% 초과 소유는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법인 설립시가 나오면 무조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나 최초는 뭐에 대해서? 모두 밀린 거. 그 다음 이미 증가분에 대해서만. 다시 그러면 증가분만 과세가 된다. 이 단어에 계산 문제나 모든 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럼 기출문제 나올 때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죠? 요겁니다.
취득의 구분은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이죠. 사실상의 취득이 시험 지문에 여러 번 나왔죠. 잘 봐요. 사실상의 취득이면은 취득으로 봅니다.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요 앞에 꼭 뭐가 나오냐? 등기가 나오죠. 우리가 아까 배웠죠? 취득세는 실질주의 과세,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이면 취득으로 본다. 옳은 지문이야. 그럼 틀리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해서 취득으로 본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등기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과세 대상.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커피도 한 잔씩 달라시고.